유독 한국인들만 속고 있거나 미신처럼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거나, 또는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라거나, 또 쿠킹 오일은 반짝거리는 부분이 앞면, 광택이 없는 부분이 뒷면인데, 광택이 없는 부분은 불에 타지 않게 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반짝거리는 앞면으로 고기를 구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전부 아닌 걸로 밝혀진 것처럼 오늘은 유독 한국인들만 반대로 알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8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두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한편으론 대단하신 거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돼지기름입니다. 흔히 돼지비계나 기름이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서 일부러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비계를 덜거나 또는 기름을 적대시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오히려 돼지기름이 콩이나 채소보다도 좋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에서 1000개의 음식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돼지고기 기름이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완두콩이나 토마토, 적양배추, 고등어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아 건강한 음식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유가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무려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 기름이 6배가 더 많은 비타민 B1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 미국의 설탕업체에서 돼지기름에 있는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발표하면서 설탕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지금까지 오해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중국집에서 먹던 라유 짜장면 맛과 요새 배달시켜서 먹는 짜장면 맛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라두유 하나 구입해서 볶음밥 할 때 조금씩 넣어보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반대로 오리기름인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리를 로스로 해 먹을 때 나오는 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이니까 먹어도 된다면서 심지어 숟가락으로 기름을 떠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리기름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고기 기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좋다고 알려져 있냐면, 먼저 오리기름이 상온에도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수용성 기름이기 때문에 혈관에도 안 막히고 살이 찌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오리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상온에서 당장 굳지는 않지만 결국 다른 기름과 똑같이 굳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엄청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근데 오리고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오리고기는 삼겹살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며 지방 함유량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을 먹고 싶다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리기름을 일부러 숟가락으로 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MSG, 미온입니다. 보통 MSG가 들어간 음식을 떠올릴 때 뭔가 인위적인 성분을 넣었다고 상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MSG, 미온은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고기나 토마토, 치즈, 미역 등에 들어있는 자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미원이 화학 조미료라고 하면서 MSG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괴담처럼 퍼졌는데요. 특히 한때 방송된 먹거리 프로그램에서 MSG를 안 쓴 식당을 착한 식당, 양심 식당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MSG를 넣으면 안 좋은 식당이라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유해성이 가짜라고 밝혀지면서 현재 MSG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판매 중인 라면에도 MSG를 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에는 MSG가 들어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면 끓일 때 MSG, 미온을 한 꼬집이나 커피 스푼으로 이 정도만 넣어보세요. 옛날에 먹던 라면처럼 진짜 맛있어지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양배추인데요. 보통 양배추는 농약을 굉장히 많이 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배추를 재배할 때 자랄 때마다 농약을 치기 때문에 양배추 세척할 때는 반드시 한 장씩 다 떼어내고 씻어야 농약이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양배추는 상추처럼 안쪽에서 바깥으로 잎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부터 안쪽으로 한 잎씩 겹치면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내부까지 농약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겉표면이 매끄러워서 농약에 잘 듣지도 않고 출하할 때도 농약에 직접 닿는 겉껍질을 벗겨내고 판매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장씩 다 떼어내고 헹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두세 장 정도 겉잎을 떼어내고 5분 정도 물에 담가서 두세 번만 헹구면 된다고 하니까 번거롭게 한 잔씩 다 떼어낼 필요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바로 과일 세척인데요. 이건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건데 그동안 대부분이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농약을 제거하셨을 거예요. 이게 각종 언론이나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세척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알려왔는데 근데 아닙니다. 최근 식품의약품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식초와 세제 그리고 수돗물에 1분간 침지한 다음 3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했는데 결국 농약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돗물만으로도 제대로 세척한다면 90% 이상의 잔류 농약이 제거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식초나 소금을 첨가해서 세척할 경우 어떤 채소냐에 따라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농약이 잘 제거될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농약은 물에 용출되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1분에서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헹궈내는 게 잔류 농약 제거에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채소를 씻을 때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둘 중 뭐로 씻어야 되는지 이것도 저마다 말이 다른데요. 사실 어떤 종류냐에 따라 물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씻었을 때 채소들이 더 싱싱하게 살아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동물복지 계란입니다. 먼저 마트에 가면 이렇게 계란 종류가 많죠. 근데 요새는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붙은 계란이 여러 이유로 좋다고 비싼 가격인데도 많이 팔린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계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영문과 숫자가 적혀 있죠.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 번호는 계란의 사육 환경을 적어 놓는데 이게 숫자 몇이냐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자란 계란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정말 비좁은 케이지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닭을 넣어 문만 열어놓고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시설 공개를 거부해버리면 인증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인증마크를 붙여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건데요. 물론 시중에서 팔고 있는 모든 인증마크 계란이 다 저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란이라고 밝혀졌는데 이 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제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숙취 해소제인데요.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항상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숙취 해소제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숙취 해소제가 최근 절반 이상이 판매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식약처가 실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인체 시험 결과로 증명하라고 했더니 제품 절반 이상이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숙취 해소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체감상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 이 숙취 해소제가 숙취를 막거나 해소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증명이 된 거냐? 아니에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시험 결과는 제출했는데 식약처가 6월까지 심사 후에 다시 걸러낸다고 해요. 만약 탈락한다면 그 제품들은 모두 숙취 해소제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숙취에 도움이 되는 건 당과 수분인데 이때 꿀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숙취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한 번쯤 이렇게 생긴 의류수거함 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서 안 입는 옷을 버릴 때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쯤 버려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옷들의 90%는 인도나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팔리지 않는 옷들은 이렇게 강을 채우거나 또는 소가 풀 대신 섬유를 먹는 등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옷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헌옷은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의류수거함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서 상태가 좋은 옷들은 따로 팔아 개인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헌옷을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로 운영하고 있는 굿 윌스토어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나중에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들로만 모아봤고요. 이게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